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 분위기가 좀 싹 달라진 게 느껴지셨나 모르겠어요. 개편을 맞아서 저희 수다학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하고 또 즐거운 수학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식구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굉장히 그리워했던 그분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야, 사실 우리 세식 선생님은 제가 학교 앞에서 거의 뭐 납치하듯이 모셔온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시판에서 세식 선생님이 언제 나오냐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모셔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출연진들끼리 돌아가면서 커피를 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세식 선생님이 쏠 차례 좀 돼가지고 그만두셔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네. 아쉬워서 반드시 모셨습니다. 네. 아니 몇 년 동안 우리 이리 씨가 딱히 수다학에서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공을 또 이렇게 잃었군요. 제일 큰 거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훌륭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오셔가지고 그동안 꽤 오래 했었는데 네. 우리 수학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잘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예 당연하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한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내초등학교 교사 이민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나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네. 고민을 듣고 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또 해결요정이라고. 네. 잘 적어주네. 해결요정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시도해보고 또 성공했던 그런 고민들을 싹싹싹 모아서 여기 네. 이렇게 쫙 펼쳐놓고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뭔가 네.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떨어요. 막 입술이 이렇게 아니 떨리고 근데 제가 있어요. 잠깐 물어봤는데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전 본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아니 임무에. 근데 진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잘 일하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민아 선생님, 김세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확실한 그런 해법을 제시해 주실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탱크 정혜숙입니다. 탱크요, 선생님? 아, 예, 이건 제 외모 때문에 생긴 별명은 아니고요. 네, 아이디어 탱크라고 우리 학생들과 네. 같이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얻은 별명입니다. 아니, 네. 보통 근데 아이디어 뱅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 저는 아이디어를 싣고 앞으로 간다. 네, 이런 실행을 의미에서.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돌적으로 돌진하시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탱크처럼 전극을 좀 많이 누비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학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수학은 이 아이들의 개별의 특성에 맞추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 세 명의 전문가 선생님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이 수학의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눈도 좀 따갑고 네네. 귀도 윙윙거리고 아. 거기서 무슨 식초 냄새 같은 거 나고. 왜요? 제가 수학에 민감하잖아요. 아. 온몸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 보고 있는 그 친구들도 네. 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 수학의 에너지를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들의 이 각오만 들어도 앞으로 수다학이 또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개편 첫날을 맞아서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기가 굉장히 세셔가지고 네. 우리 이리 씨가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까 봐 우리 이리 씨를 위한 또 코너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학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인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네. 수당 3년이면 뭔가라도 읊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뭔가를 네. 너무 안 했어요. 우리 이리 씨가. 그래서 이제 시도하려고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봤는데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큰 수학적 교훈이 담겨 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코너를 준비를 했죠.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해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 우리 수학 비하인드 뉴스 준비를 했는데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성공시키기 전부터 유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몰랐는데. 자, 수당 열혈 시청자라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보란 말이에요. 자, 1985년 애플을 잠시 떠나
픽사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 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로 무려 약 3억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와,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세요. 자, 이렇게 잡스가 네, 애니메이션으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학에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수학자를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 제작을 위해 대거 고용한 건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잡스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이죠. 와, 정말 똑똑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수학이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 결과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 흥행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수학을 통한 잡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만도 한데, 자, 1997년 애플의 CEO로 복귀한 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Simple is the best. 굳이 해석하자면 간단한 게 최고요. 자, 바로 스마트폰 개발에 이 마인드를 접목시킨 건데요. 수학에서 기호와 식을 사용해서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버튼을 최소화하는 등의 심플한 디자인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거죠. 자, 이렇듯 수학을 창조의 기본 가치로 여겨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하지만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물려준 재산만으로 부인은 세계 부호 45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수학으로 그런 막대한 성공을 거머쥐다니, 역시 수학의 힘은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의 김일이었습니다. 이 한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요. 오늘 이제 첫 회였잖아요. 네. 수학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하면 딱 떠오른 사람,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이거 한 번 했는데 네. 쭉 쉬어야 될 것 같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아니 여기 막 꽃잔등이 막 땀이 송글송글 입이 맺혔네요.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뭔가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뭐 이런 거잖아요. 수학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잃은 사람이다. 사실 이런 사람이 꼭 스티브 잡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자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럼요. 예, 많이 있죠. 얼마 전 세계 유명 경제 잡지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매년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를 보니까 잠시만 보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잘 알고 계신 빌 게이츠, 재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97조입니다. 약. 선생님 말 더듬으셨어요, 좀. 2위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약 85조.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3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82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네. 그리고 기업 혁신을 이끌 때 혹은 기업 경영을 하실 때 수학을 활용해서 많은 창출도 이뤄냈고 혁신도 이뤄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빌 게이츠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입학할 때는 법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응용수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윈도우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다 지금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저작권 개념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한 말이 수학은 마법의 도구처럼 수많은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저도 이 말 참 자주 쓰는데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라는 말이 있죠. 사실 빌 게이츠는 일선에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학생들 그 수학 교육에 관심도 좀 많이 있다고 하시고요. 또 공동 창업자 있죠. 하버드 수학과 출신인 스티브 발머라는 분께서는 역시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은퇴하면 뭐 동네에서 노는데 이분들은
LA 클리퍼스를 사들여서 구단주가 되셨네요. 우리는 은퇴하면 동네 야구도 안 껴주거든요. 다르네. 예, 이 구단 또한 어떻게 수학적으로 운영을 잘할 것인가 기대를 네.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도 재미있는데요. 네. 이분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는 응용수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수학의 중요성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정교한 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색을 하는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을 이곳에서 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전에 한번 수다학에서 한번 그래요. 다뤘던 예. 내용 같은데. 네, 알고 하는 얘기죠? 아니 그 듬성듬성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페이지 랭크 기술은요,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느냐, 또 네네. 같은 검색어를 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했느냐를 점수화시킨 이 수학적 분석을 검색에 사용한 게 된 건데요. 10명 중에 6명이 이 사이트를 검색할 정도로 이 사이트를 그래요. 사용할 정도로 인기 사이트가 됐습니다. 네. 이름도요, 10에 100제곱해서 구골이라는 구골. 말인데요. 아, 네. 예, 철자가 좀 바뀌어서 구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보니까 무슨 뭐 몇 억도 아니고 그 몇십 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몇십 조가 무슨 새 이름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구간조 같이 네. 몇십조 오. 새 이름이 진짜 저희로서는 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니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무조건 성공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미래를 통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좀 느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으로 인생을 역전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게 경제하고도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학은 경제의 또 다른 언어죠. 네. 경제와 수학하면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창업자인 제임스 사이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MIT 공대의 수학과 교수였고요. 네. 근데 이론적인 수학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에 입성하자마자 이 수학적 분석으로 정교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는데 네. 이 시스템은 가격을 판단해서 만약 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매도하고 또 저평가되면 매수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그런 차익을 거둬들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사이먼스의 그 순자산이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는 그런 사이먼스의 철학이 녹아들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나 경영학 박사들보다는 수학자,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헤지펀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한 명 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사실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또 한 명 또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존 오버덱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놀라게 한 건 뭐냐면은 그 세계 최고의 수학왕 뽑는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유명한 교수님들, 수학자들 다 모였는데 그렇겠죠. 거기서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해준 게 뭐냐면은 이 주식과 선물을 수학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무려 57.5%. 올리면서 업계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우와.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숨에 그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려요. 나이가 이제 한 40 중반 됐거든요. 네. 저하고도 몇 살 차이가 안 되는데 참안 제가 닮았네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뭐 부러운 사람입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빌 게이츠도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임스 사이먼스도 그렇죠. 이분들의 수학을 활용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늘 생활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예,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뭐 사업을 성공한 예가 좀 꽤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 요새 핫한 넷플릭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CEO 리드 헤스팅스라는 사람의 얘기도 참 귀 기울여 볼 만한데요.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가 대여를 했었잖아요. 네. DVD도 대여를 했었고, 근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지금 다운받아서 스트리밍으로 좀 보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체료를 좀 아까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체료를 내가 물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DVD나 이런 걸 할 때 연체료 없이 한 달 월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성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회사인 블록버스터를 이기고 예,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이게 연체료만 없다고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추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화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볼 만한 영화들,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이게 바로 여기 바로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너무 거죠. 아깝네요. 왜요? 아, 나도 연체로 많이 물었거든. 아, 왜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주지? 그 생각만 했는데 아 저렇게 또 생각을 했었어야 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소에 불편하던 부분들을 네. 예,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와. 이런 조금 유명하거나 명예로운 일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수학으로 인생을 역전한 유명 기업의 기업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을 참 좋아했고요. 이 수학적 사고력을 통해서 진짜 본인의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수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수학 고민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이 곧 될 예쁜 여학생입니다. 어떤 아이인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또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예비초등학교 4학년 이효정 양입니다. 효정이의 장래 희망은 바로 디자이너. 그래서 그런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효정이에게 수학이란? 수학은 이도저도 아닌데요. 지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싫어하지 않으니 다행이다라고 우선은 과연 효정이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효정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엄마가 거실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간 문이 열리고 아유,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야 복장이 네. 신나게 놀다 온 복장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효정이. 비가 엄청 차가워. 뭐 줘? 시원한 거? 와 요즘 추운데 그 시원한 물을 찾네요. 열심히 뛰어서 놀다 온 거죠. 열심히 뛰어다녔구나. 재밌게 놀았나 봐요. 효정이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핸드폰 보기. 핸드폰 보고 좀 쉬었다가 할 거 해야 된다. 핸드폰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이거를 진짜 시켜도 그쵸. 되는지.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효정아. 엄마 이제 캔슬 들어오죠. 공부할 시간이야. 오늘 공부할 거 해야지 이제. 이거 와. 어? 멈추고. 멈춰놓고 오늘 공부. 엄마의 말에 하던 핸드폰을 놓고 책상 앞으로 가는 효정이. 사실 효정이가 편하게 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엄마와 함께 세운 계획표. 일단 학습지는 한 2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계획표의 빈 공간에는 효정이가 직접 써가며 계획을 짜고 관리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엄마가 기본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고 중간에 빈틈빈틈에 자기 할 걸 하는 거랑 숙제 같은 거 하는 건 제가 넣어요. 근데 되게 계획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여기 거의 다 못 지키고. 얼마나 못 지키고 있어? 한 반 정도? 자, 하긴 뭐 공부 양이 중요한 것보다도 태도가 또 좋으면 긍정적인 사인이니까요. 함께 지켜보죠. 문 닫아야 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문제집 펼치고 펜도 꽉 쥐고
공부하기 좋게 자세를 잡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밖에. 어머니의 시선이죠.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네. 한참을 집중하던 효정이가 문제가 안 풀리는지 시선도 손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간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모르는 게 있으니 책각 부르네요, 엄마를.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효정이. 이걸 모르겠어. 이거는 봐봐, 앞에 더하기라는 부호가 있지. 얘하고 더해서 3번이 나와야 돼. 저 유형의 문제를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더해서 세로셈이 나와야 되고 가로로 더해서 한참을 얘가 고민한 나오니까 끝에 사실 질문할 만큼 얘는 어려운 유형의 마찬가지로 문제를 이거, 질문했는데요. 이거 3, 4번 그래서일까요? 더해서 5번이 나오는 건데 이해가 잘 되게끔 부드러운 말투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거 두 엄마. 개가 더한 값이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봤을 때 여기서 벌써 3번이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실수가 나왔는데 지금 8.6 더하기 5야. 그러니까 효정이는 물어봐 놓고서는 자기는 그냥 듣고만 있는 그냥 자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꺼버려요. 평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엄마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따로 수학학원이나 공부방은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효정이가 거의 이제 학원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거의 학습지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게끔 지도를 했고요. 스스로 하면서 그런 모르는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제가 잘 캐치를 해서 잘 가르쳐 주었었어요. 엄마. 다 풀었어? 어느새 문제를 다 풀고 나온 효정이 엄마에게 채점을 부탁합니다. 채점을 해주시는구나.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는 게 효정이가 단순 연산에서 좀 실수가 많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뭐야? 32야? 52인데 지금 502를 민망한가 봐. 아직 분위기 좋아요. 자 이거 효정아, 집에서 할 때 틀리면 실수를 하면 큰 시험에 가서는 실수를 더 자주 하게 돼. 더 잘. 집에서 할 때는 엄마의 실수를 꾸중에 하지 효정이의 말아야지.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집에서 실수 안 해도 큰 시험. 어머니께서 아마 그냥 나오시는 말씀일 거예요. 일단은 이제 푸념처럼. 혼자 넋두리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엄마들이.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꾸중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왜? 왜 틀렸을까? 다음 소수보다 채점 도중 효정이의 실수를 발견한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민망한 듯 틀린 문제를 지우는 효정이. 실수하지. 그 모습을 보고 엄마의 표정이 풀리는가 싶더니 그 문제는 긴 문제들은 잘 이해하면서 왜 자꾸 이런 연산에서 틀리는 거야, 실수를. 문제를 풀 때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효정이. 특히 연산 문제에서 실수가 잦다는데요. 이게 맞을까? 아이고. 이제 엄마가 이제 모든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맞은 거예요? 결국 틀렸겠죠. 가장 작은 게 뭘까?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이거. 그래, 이거잖아.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이게 작다 그랬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시오 했으면 어떻게 써야 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답을 아예 거꾸로 썼지. 이거는 지금 네가 큰 것부터 쓴 거야. 엄마의 지적에 민망해합니다. 혼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아까 전에처럼 웃으면서 지우지도 않아요. 표정 점점 굳었어. 계속되는 효정이의 실수에 결국 웃음까지 터진 엄마. 효정이도 민망한지 함께 웃습니다. 이거 그냥 다시 풀어봐봐. 저 문제의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거 놔두고 네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게. 또다시 틀린 문제가 나오자 다시 풀어보게 시키는 엄마. 검사는 못하고. 더하기를 다시 하는 얘기야. 0.005가 갑자기 커졌네. 왜 틀렸을까? 정말 지도는 꼼꼼하게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엄마 생각에는 5를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한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틀린 효정이. 하지만 엄마 말처럼 실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실수로 인해 틀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연산 문제에서의 실수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내가 네 실수 잡아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 또다시 실수로 틀린 문제가 나오자 결국 폭발하고 마는 엄마. 내가 울기세요. 어? 나도 울고 싶어. 이것 봐, 얘도 똑같은 걸로. 근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머리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이미 네, 경직돼 그렇죠. 있으니까. 뭐가 틀렸을까? 그런데 엄마가 말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저도 채점을 하고 숨을 있는 못 거죠. 쉬겠어요 지금. 아, 네, 맞아요. 모두 다 경건해졌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웬만한 걸 그냥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맞은 것처럼. 아니 이렇게 근데 그냥 쳐주고. 대충 넘길 수는 없는 게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또 할까 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성적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유독 연산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학습지도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효정이가 혼자 공부했던 방법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고 효정 학원을 한번 가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이랑 똑같은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또 그걸 또 들어야 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정의 성향상 혼자 공부하고 혹은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평소 학원을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거나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엄마. 그런데 효정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요. 수학 아니, 학원에 갑자기- 가면 이건 뭐예요? 다른 반이 있어서 그 시험하고 그 점수에 따라 점수가 못 나오면 더 낮은 등급, 그다음에 점수가 잘 나오면 더 높은 등급으로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수준별로 공부를 하고 싶다. 와, 그럼 어머니가 잘못 알고 모르고 계신 것 계시는 같은데요? 거죠. 저게 본심이겠죠? 그렇죠. 하루에 2~3시간씩 공부를 하고 또 2종류의 학습지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효정이. 게다가 실수가 잦은 연산 문제들에 비해 서술형 문제는 잘 푸는 편이라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학년이 돼도 연산 문제 풀이에 실수가 잦을까 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효정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곧 초등학교 4학년이 될 효정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또 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지금 연산 실수가 잦아서 어머님의 고민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선생님. 네, 연산 실수가 잦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자릿수라든지 혹은 뭐 연산교를 보지 못해서 그 실수라고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그 8.65 더하기 5를 네. 이게 실수했던데 14.1로 계산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 자릿수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또 문제집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낙선 흔적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오래 앉아 있지만 그 효율은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들, 문제집 넘어가는 게 또 더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왕년의 매의 눈이었지. 설마 이제는 좀 힘들어지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낙서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왕의 귀환입니다. 역시 매는 돌아왔어요. 잘 집어내시네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이 주의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외에도 공부의 어떤 질적인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엄마가 잘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이가 진짜 어려운 거를 틀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잦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은 이게 막 속에서 욱하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를 보시면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정성도 많으시고 또 소통도 잘하는 모습을 네. 보여요. 그런데 저희 다 봤다시피 실수하면은 또 실수했네? 또 실수야, 또 실수야 이러니까 결국 효정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울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아이가 미안하네요. 많이 네. 힘든 거거든요.
계속 이제 너 또 실수했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효정이는 나는 실수를 하는 아이야. 나는 원래 실수를 많이 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저 원래 실수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효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수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해봐. 자기가 민망해서 막 지우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해봐.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또 보면은 경쟁심도 있는 아이고 또 동기도 충분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적보다는 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초반을 보면 엄마하고 사이가 꽤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좀 반전에 예,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학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짐작컨대 사실은 이제 엄마와의 학습이 또 좋기도 한 반면 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들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자주 하다 보면 이게 한 켠 쌓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욱이 이제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그 어머니가 그 효정이가 계산한 거 있잖아요. 34.25를 34.255로 계산했다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 디테일한 것까지 어머니가 메인 눈이시더라고요. 네. 매끼리는 서로 알아보시네요. 그거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효정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격려, 칭찬 이런 걸 같이 병행하시면서 지도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실수가 많아서 어머니도 걱정이지만 우리 효정이도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또 학습 평가를 또 해봤는데 수학 평가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3학년 수학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진단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에요. 학습지를 하루에 2가지나 풀고 있고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점수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공부를 누가 하느냐, 그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엄마? 그렇죠. 네. 3시간 동안 집중한 사람은 효정이가 아니라 엄마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요 미리 씨 이렇게 어머니 속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돼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도하고 계신데 그럼요. 효정이는 그게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사실은 계획표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만만한 계획표는 그러니까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효정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우리 효정이를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습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분량이나 시간적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틀린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확실히 연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보였나요? 네, 연산은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요? 엄마와 함께 풀었던 연산 문제 외에도 곱셈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네,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8번, 9번, 10번, 11번 문제를 틀렸어요. 모두 곱셈 문제예요. 근데 곱하는 수 곱하기 곱해지는 수에서 곱해지는 수가 2자릿수 이상이 되는 곱셈은 아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곱해지는 수가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00 곱하기 4를 못하는 바람에 또 엄마가 말하는 실수가 이런 부분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도형 문제도 이제 제가 잠시 봤는데요. 3학년 수학의 도형은 이제 원이 나옵니다. 원, 그리고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에 대한 개념인데요. 13번 문제, 14번 문제 모두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3학년 수학에서는 이 개념을 먼저 잡아줘야 네. 돼요. 개념을 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구체물을 활용하는 건데요. 집에 있는 그 원의 모습, 뭐 컵도 괜찮고요. 접시라든가 장난감을 직접 반지름도 재보고 지름도 재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게 좋고요. 또 콤퍼스를 사용해서 그려보는 활동도 네. 개념을 익히기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겠지요. 네. 연산 실수를 어떻게든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그 실수를 잡는 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효정이는 처음부터 문제를 딱 시작하지 말고 어떤 개념에 대한 복습. 예를 들자면 동영상 강의 시청한다든가 아니면 네. 단원별로 앞에 있는 그 개념들을 조금 가볍게 연습을 시켜놓고 어떤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준비 운동 하고 들어가듯이 네. 이렇게 조금 예열을 좀 시켜놓은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게 하면 그런 실수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자주 연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도 좋고 20분도 좋은데 한 5분씩 한 5개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하루에 서너 번 혹은 뭐 가능하면 5-6번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던져준다면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소수점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그 자릿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효정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네. 그러니까 그 자릿수 지키는 거 규칙을 좀 잘 한번 더 연습시킨다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연산 실수가 많았잖아요.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뭘 믿기 어려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저는 뭐 연산 실수를 넘어서 연산 실력이었죠, 그냥. 네. 실력이었는데 가만히 좀 지나서 생각해 보면 네. 아까 방금 우리 김세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릿수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차라리 그 바둑판 노트 있잖아요. 그걸로 수학 문제를 풀면 네, 자릿수가 네. 딱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적응할 때까지. 네. 너무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좋은 방법 괜찮아요, 맞죠? 선생님. 네, 네. 그러면 노트는 우리 이리 씨가 사서 전달해 주는 걸로. 아,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제가. 그래요. 그럼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이게 연산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맞춤형 공부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아이의 성향과 또 성격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맞춤 학습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 효정이의 학습에 임하는 태도 네. 그리고 학습을 어느 만큼 수행해낼 수 있는가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좀 알아본 부분이에요. 보신 것처럼 또래 집단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또래 집단에서는 거의 70점대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 그래요. 효정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 다 낮은 건 아니에요.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엔 동기라든지 자율성은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정서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정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효정이가 학습 환경에 의해서 나름 정서적인 어떤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실수라는 부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정서 상태에 딸려 있어요. 네. 정서가 불안하게 되면 자릿수도 틀리게 보이고 부호도 틀리게 보이고 말하자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습 습관으로 연결된 걸 보면 우리 효정이가 정말 계획표를 잘 짰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웃으면서 반도 못 지켜요라고 했죠. 말하자면 그 계획표 자체가 효정이한테는 좀 강박이 되는 그런 요소로 너무 어려운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일이라는 네네. 걸 아이도 알고 있는 알고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끌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습 습관도 VCR에서 보셨듯이 네. 우리 효정이가 오래 앉아 있는데 장수도 잘 안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낙서도 했죠. 말하자면 공부할 때 공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기술 면에서도 실제로 공부할 때의 수업 집중이나 노트 필기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나와서 기술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의 핵심은 앞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정서적 안정과 또 시간 관리의 어떤 릴렉스 이런 부분들을 줘야 학습 기술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그러면 효정이의 정서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학습 환경에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학원에 보내는 거에 대한 의견이 지금 모녀가 달랐어요. 네네네. 완전 식스센스급의 반전이었는데 그거 진짜 놀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런 상담을 하실 때 학원에 보내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효정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신체 운동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또 언어 지능 이런 부분들이 높은 친구들은 혼자 하는 공부보다 여럿이 함께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학습법이 훨씬 잘 맞거든요. 또 우리 효정이 같은 경우에는 베푸는 사람 유형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해주고 본인도 동기부여 받는 그런 학습 환경이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학습 환경을 바꾸고 효정이는 이미 그 시간을 지켜서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공부를 시키는 건 맞는데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거는 잠깐 좀
쉬는 게 어떨까? 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골라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학원에 가서 일단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는 되게 시급한 문제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길게 보면 집에서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집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고 어머님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효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수학 관련된 그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학습 만화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보다 보면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흥미를 갖게 되고 조금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고 네. 또 단순 연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좀 접해보면서 실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니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은 만약에 학원을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그날 체크 정도는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이제 엄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저는 효정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집에서도 꾸준히 학습을 하되 문제를 읽을 때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거나 동그라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색을 칠한다거나 하면서 그 작은 실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뭐 사탕 12개가 있었는데 9봉지가 있으면 얼마일까요? 곱하기 문제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엄마랑 같이 풀어보는 활동도 좋고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잘 그럼요. 해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효정이와 대화를 하시고 또 효정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면 효정이가 지금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학습 능률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오늘 괜히 방송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러면서 너무 막 후회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실 게 눈에 막 보이는 듯한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머니. 도전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많은 솔루션을 또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 방만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인정입니다. 효정이는 약간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칭찬과 격려 더불어 인정을 받는다면 좀 더 즐겁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박자 쉬고 여유를 가져라. 사랑하는 효정이 그리고 어머님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몰아붙이시듯 공부하지 마시고 계획도 수정하면서 우리 천천히 여유 있게 공부해 볼게요. 수학은 즐겁게. 즐거워야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즐겁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요. 우리 어머니 효정이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 방이 또 궁금하네요.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왜요? 제가 이거 개편하고 나서는 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본을 끝까지 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비하인드 뉴스 잘하겠다고 지금 이거를 잘 안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하네. 실망하셨어요? 완전 실망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TV 방송의 보면은 하이라이트인데. 효정이도 좀 실망했을까 봐 좀 걱정인데 네. 사실 이게 제 결정적 한 방입니다. 이상하네요. 약간 좀 사기꾼 같죠? 그러니까. 왜 오늘 이렇게 계속 보세요. 반전인 거예요? 반전입니다. 뭐냐면 네. 이렇게 또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수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사실 실망을 하게 실망하잖아요. 되죠. 효정이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자꾸 실수를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고 하다 보면 본인도 실망하겠지만 네. 결국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막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꾸준히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실수한 척 한 거죠. 지금 실수를 만회하려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만들어내고 아니요, 걱정한 것 이겁니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 하긴 진짜 그래요.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뭐 이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산 실수는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효정이 잘 해내리라고 믿고요.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정말 수학이 진짜 즐거운 과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한 수다학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수학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